안녕하세요. 올타임하입니다.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일주일 사이에 블랙 스완이 이제 발생한 겁니다. 블랙 스완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뭐 한국어로는 흑고니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외적인 사건이죠.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만큼 충격적이고, 그리고 블랙스완이 발생한 이후에는 사람들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다고 받아들인다라고 하지만 거의 일단 이 당시에는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브렉시트 같은 거,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 된 거 등등 서프라임 모기지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코인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도 상황이고요. 우려했던 일이었습니다. SBF FTX 수장 미국 양대마차 거래소 중 하나인 FTX가 사건 발생 일주일도 안 돼서 자발적 파산 챕터 11을 발표를 했고요. 바이낸스 측에서 절대 이런 걸 바란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과연 아무런 여파가 없을 거라고 알고 뭐 루나 코인 같은 거라서 FTT를 던지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는 솔직히 믿기지 않습니다. 지금 반등 혹은 상승장에서 이렇게 터졌으면 이 코인, 이 거래소만 날아가면 말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그런 상황은 아니고 바닥에서 터져서 지금 뭐 스테이킹,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락장에서 스테이킹 하셨던 분들 혹은 지금 손절 물량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왔을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나스닥 차트를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예, 보시면 뭐 지금 비트 가격인데 16,500 떨어지고 있죠. 나스닥 같은 경우 보면 지금 1.88% 2%가량 올렸고 6달러 보면 지금 나스닥은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는 한 10%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쭉 내렸던 걸 지금 바닥에서 한번 추세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트 보시면 쭉 내려와서 바닥에서 여기서 한번 올려 25,000까지 갈 수 있었던 기회가 한 번 더 하락이 나오면서 15,000, 16,500에 지금 있는 상황이고 뭐 또 다른 알트코인들은 뭐 말하지 않아도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비트가 이 정도면 나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적 상승 추세를 탔다고 보는데 지금 코인 업계에서는 그러지 못한 상황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막 인플레이션이 하락이 나왔잖아요. 예상치 하회를 돌면서 나스닥과 S&P 500이 반등이 나오는데 크립토는 FTX를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업토번 데스나 문벤버는 이제는 nope 안 됩니다. 예,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기를 보면 역사상 2011년 주기 때 하락장의 마운틴 곡스 마곡마곡이라고 하는 이 마운틴 곡스가 파산을 했고 그 다음 하락장 2015년 전에 비트 파이넥스가 파산을 선고받았고요. 2023년에는 어떻게 보면 FTX가 지금 파산을 선고를 받은 겁니다. 충격, 충격, 충격입니다. 이제 블랙스완이 왜 나왔는지 알겠죠? 코비드 같은 상황은 이제 블랙스완 같은 경우도 예상치 못한 일이 있으면서 시장의 하락장을 견디지 못했고 워렌 버핏 옹의 유명한 말 있으시죠? It's only when the tide goes out that you discover who's been swimming naked. naked. 썰물, 물 싹 다 나가니까 발가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 물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발가벗고 헤엄친 1번, 2번, 3번 주자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점점 검증 가능성, 뭐 머클 트리 같이 준비금 증명 같이 블록체인으로는 가능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받고 있는 어떤 지갑 오픈을 하면서 부정행위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들 계속 나올 수 있고 이 준비금 증명 제도가 사실 고객들에게는 상당히 효과적이죠. 근데 사실 준비금 증명 제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엄중한 걸 수도 있어요. 일반 금융에서 은행, 신한은행이고 뭐 카카오뱅크고 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금액들 까면서 저희들 지금 금액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고 실시간으로 올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실시간으로 올릴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있으니까 지급 준비 상태에 대한 장점을 올려라라는 거고 여러분들 뭐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테슬라나 이런 데서 실시간으로 자기네들이 장고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면 더 빡센 레귤레이션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거래소들은 당연히 더 안전한 거래소가 될 거고 그런 거래소에서는 훨씬 더 다음 물량까지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SBF, 이 Sam Bankman-Fried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냥 FTT만 망한 게 아니에요. 이 관련된
지금 이 투자가 이뤄낸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다 보시면 130 뭐 6개인가? 이렇게 지금 많은 데가 함께 묶여 있는데 뭐 유명한 거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 aptos도 있고 블락파이도 있고 지금 블락파이도 입출금을 막았죠. 보이저도 있고 지금 뭐 솔라나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뭐 단순하게 한 거래소가 망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 여파가 이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Chapter 11 앞으로 FTX에 가지고 계신 자금은 어떻게 되는가? Chapter 11이라는 건 이제 뭐 리오거나이제이션을 하는 파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즉 법원에서 밸런스 시트도 보고 투자자들 임원진들 계획 같은 거 들어보고 왜 이런 사태가 됐는지 왜 이 회사가 망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필요한 자금 얼마고 또 그 필요한 자금 경매로 붙여서 투자 의향이 있는 회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나올 거고 보헤저가 했었고 셀시어스가 지금까지 해왔고 뭐 지금 기다리고 있죠. 이제 경매 12월인가로 이제 있는 건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어떻게 보면 헐값에 줍줍할 수 있는데 아마도 JP 모건이나 피델리티 같은 전통 미국 금융 시장에서 좋은 기회로 포착하고 줍줍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왜냐면 이제 앞으로 어차피 들어올 회사들은 모건 스탠리나 뭐 피델리티 같은 경우 이미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걸 보고 이걸 싹 바꿔가지고 유저들한테 환호성도 받으면서 들어오기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쪽에서 투자를 아예 좀 해서 인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 비트보이 크립토라는 이 분이 베남스트롱이라는 분이 이제 트위터를 올린 건데 FTX Alameda had a fail-safe in case authority were even ever on to them.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최근에 해킹이 또 됐다는 뭐 이슈가 있었어요. 어제 밤이었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뭐 해킹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해킹이 아니라 데이터 및 증거를 삭제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이었다. 인터널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고객들의 자금을 인출을 했다. 뭐 이런 거여서 지금 이게 만약 사실이면 이런 회사 어떻게 보면 인수한다는 게 참 부담스럽죠. 예, 좀 부담스럽게 되고 이게 사실이면 이건 진짜 사기꾼들인 겁니다. 사기꾼들이고 마음 먹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하려고 이미 인터넷 시스템을 갖춰놨다. 이건 진짜 뭐 종신형에 Prison for Life 종신형에 보낼 만한 이제 이런 것들 자료들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공식적으로 법원에서 얘기해야겠고 뭐 아직 이게 뭐 카더라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게 사실이라면 이건 사기를 친 거여서 해킹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신뢰도가 거의 바닥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영상도 지금 일주일 사이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서 조금 더 빠르게 올려드려야 되는데 상황이 뭐 하루하루마다 이제 바뀌어가지고 해킹당해서 해킹이었다라고 나오고 또 그전에는 뭐 FTX가 아닐 거라 나오고 뭐 바이낸스가 인수한다고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들을 좀 빠르게 접하고 싶으면 제 텔레그램 제가 댓글에 올려놓은데 그 링크에 들어가시면 급하게 좀 중요한 이슈들은 제가 텔레그램 뉴스 같은 거 포워딩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뭐 이거 이제 바이낸스가 FTX 인수한다 만다 이런 말이 있을 때 제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첫 번째 반독점법이나 뭐 중국 자본 이런 건데 FTX를 미국 거래소가 넘길까 했을 때 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트위터를 인수한 이유 제일 좋은 그림 방금 얘기한 거죠. 피델리티나 모건 스탠리 미국의 정말 원조격이 FTX를 인수하는 거고 그리고 미국 정치권에서도 얘네들이 인수하면 훨씬 편안하게 여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들리고 싶은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중간 선거 결과가 나오면 암호화폐 러비스트들이 후원한 정치인들이 신호 암호화폐 이제 법안을 만들 거고 입맛에 맞는 움직임을 보여줄 건데 이때 바이낸스를 과연 좋게 생각할까? 이것도 좀 우려가 됩니다. 예. 미국에서 지금 바이낸스가 너무 독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파가 여기까지 온다. 그럼 미국에선 미국 거래소들을 당연히 밀어주고 싶어 할 거고 그렇게 되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피델리티나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거래소를 내년에 출범하겠다. 그 거래소는 진짜 그 거래소를 아니면 밀어주려고 이렇게 파산의 사태가 이제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투자한 VC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피델리티가 내년에 거래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거래소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그 거래소를 나오게 할지 아니면 FTX를 인수해서 그 새로운 거래소를 바꿔갈지 지금 좀 구세주 같이 좀 등장하는 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계속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빠르게 출금 필요하면 출금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지금 연관된 데가 너무 많죠. 7,700만 달러 뭐 솔라나부터 뭐 세콰이어 캐피탈 1억 5천만 달러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걸 알았더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손실을 보고 여기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단순하게 한 거래소가 망한 게 아니고 그 어떤 거래소보다 또 안전하다고 믿었던 거래소 중 하나 아닙니까? FTX 정도면. 다른 거래소 뭐 그냥 진짜 뭐 듣보잡 거래소가 망하면 그것을 인수할 수 있다고 말한 지금 FTX가 망한 것이 너무나 큰 타격이고 연관된 VC들도 많고 진짜 특히 미국, 일본 등 친암호화폐 기업들 또한 이번 일로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연쇄 청산이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루나보다 지금 거의 뭐 100배는 더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신뢰죠. 신뢰의 문제. 설마 했던 설마 FTX가 파산 무너져? 그것도 2, 3일 만에 무너진 게 이제 신뢰도에 대한 거고. 일반 사람들은 이제 더더욱 암호화폐 거래소 신뢰와 이 크립토 씬을 믿지 못하게 되면서 이번 하락장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제 손절 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떠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제 구독자 여러분들 중도 지금도 이제 힘드셔서 떠날 분들 있는 것처럼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가능성이 높고 뭐 왜 이렇게 됐냐 이제 진짜 이유는 법정에서 챕터 11 파산 신청 후 사건 들여다 보겠지만 우선 뭐 부실적으로 이제 관리했다라는 걸 제외를 하고 제 생각에 정치적인 이슈는 아마도 두 가지입니다. 일단 SPF가 탈중앙화이잖아요. 이 비트코인 자체가 탈중앙화지만 중앙화를 시키기 위한 로비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FTX가 마치 중심이 되어서 미국 법안들 같은 경우에 어떤 탈중앙화 거래소들, 뭐 디파이들 이런 업계들에서 이제 돈을 굴리는 것보다 미국 안에서 정부 안에서 미국과 관계된 사람들 안에서 돈을 돌리는 게 훨씬 안전하다 이런 발표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탈중앙의 인투지아스트들한테 이게 이제 손가락질 받는 언행을 많이 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완전하게 탈중앙화가 되면서 미국의 어떤 threat, 위협이 되면 솔직히 살아남기 힘듭니다. 제 생각이지만 저는 탈중앙화지만 어느 정도 이제 관리와 규제와 이런 것들 안에서 이게 탈중앙화를 누려야 이게 사실은 멀리 갈 수 있다고 보고 아니면 탈중앙화지만 힘 있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좀 많이 잡고 있어야지 이게 좀 안정이 되지 힘 있는 사람들이 끌어내리려고 하면 어떤 사건 사고들을 만들어서라도 끌어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SPF가 뭐 이것 때문이지만 뭐 좀 희생양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암호화폐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이것도 하나 좀 문제가 있었죠. 미국에서 이제 로비스트 활동하면서 바이낸스를 밀어내고 FTX를 성장시키기 위한 뒷담화 같은 걸 많이 좀 때렸는데 이게 이제 바이낸스한테 걸리고 뭐 바이낸스에서 이거 같이 키워놨더니 지금 날 밀어내려고 해? 하면서 FTX를 루나다, FTT가 루나같이 망할 것이다. 이런 레버리징은 힘들 것이다 하면서 그냥 우리 그냥 시장가 매도할게. 뭐 이런 거의 이거는 뭐 핵폭탄급 발언을 하면서 일반인들한테 무조건 뱅크런을 하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를 했죠. 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다 터진 겁니다, 사실은. 이거 여러분 잘못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소프트뱅크, 세콰이어, 온타리오 규증은 여기 단풍국은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연금도 투자했더라고요. FTX에 투자를 했고 마찬가지로 손실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FTT 스테이킹을 좀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뭐 스테이킹 뭐 저는 거래소 코인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스테이킹을 좀 해놔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완벽하게 피하지를 못했고 사기를 친 사람 혹은 파산이 된 건 그 사람 혹은 회사를 투자한 잘못이라기보다 사기를 친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이게 사기라면요. 파산이 되었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운영을 하면 되고 늘 암호화폐 투자를 할 때는 절대로 한 코인에 몰빵, 대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 또한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FTT도 갖고 있었지만 BNB, CRO, BGB, INX 여러 가지 코인, 거래소 코인들 갖고 있습니다. 몰빵하지 않고요.
거래소도 분산 투자로 바이낸스, 뭐 비트겟, OKX 아직까지도 여러 뭐 크립토닷컴, 뭐 크립토닷컴도 오늘도 뭐또 퍼드 돌고 있던데 크립토닷컴도 뭐 그다음 망한다 뭐 이런 얘기 소리가 있지만 어쨌든 어 분산 투자를 해두고 코인도 분산으로 투자하셔야 다음 불장까지 살아남는 그 코인이 여러분을 가져다 드릴 겁니다. 일론 형은 미리 알았을까? 이거 아시죠? 차오장펑 바이낸스의 트위터 투자는 받았고 SPF 투자는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게 망한 거 봐서 진짜 일론 형이 우리 형 얘기는 진짜 일단은 좀 잘 눈여겨 들어야 돼요. 가끔 하는 짓이 광대 같아서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I got a ton of people telling he's got huge amount of money. 많은 사람들이요. SPF 돈 많다 그러면서 얘가 트위터에 투자하고 싶다 그랬는데 한 30분 얘기해 보니까 bullshit meter. 얘 들어보니까 이거 완전 또라이인데 얘 못 믿겠는데 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아 얘는 좀 자기가 이제 걸었다는 거죠. 아 이게 that was my impression. 내 어떤 인상이었다. 내가 SBF를 갖게 된 인상이었다. 얘 좀 이상한데 해서 30분 얘기하고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사기꾼 같다 그래서 돈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진짜 메이저 인베스트먼트 뱅크도 다 얘가 뭐 거의 zillion 달러 돈 진짜 많고 얘가 뭐 엄청난 사람이라 했지만 얘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고 뭐 그러면서 자기는 비트 이더 도지 이렇게 세 개 투자하면 될 것 같다. 얘네들에게 미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비트 이더에 여러분 갖고 있는 자산의 50% 저는 늘 비트 이더가 그래도 50%를 유지하려고 계속 맞춥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를 뭐 도지든 거래소 코인이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섞어 넣는 거죠. 하나 도지의 100%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를 100% 갖겠다면 비트코인이어야 되는데 뭐 그러기에는 이더리움도 어쨌든 기술적이든 뭐든 메인 코인으로서의 그 룸이 많기 때문에 비트 이더 50% 나머지 50%가 제일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일론 형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머클트리라는 준비금 증명이 7개 거래소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게이트 IO 뭐 여기 이렇게 있고 곧 이제 얼마 이제 이걸 발표할 게다 했는데 후비랑 뭐 지금 쿠코인 뭐 플로닉스 뭐 이제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또 그런 퍼드가 돕니다. 그래가지고 뭐 모든 거래소가 망하지 않겠지만 이제 당분간 카더라와 퍼드가 계속 돌 거예요. 게이트아이오도 뭐 오늘도 뭐 퍼드가 돌던데 아무튼 한 군데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뭐 여러분 한국 거래소라고 안전할 것 같아요. 빗썸 같은 경우도 사실 FTX가 인수하려다가 뭐 빗썸도 어디죠? 빗썸 빗썸도 아무튼 뭐 빗썸도 FTX에 인수하려다가 인수를 지금 뭐 이제 철회가 됐잖아요. 뭐 인수할 그런 게 아니니까 빗썸도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한국 거래소라고 무조건 안전하고 해외 거래소라고 뭐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거래소에 그냥 몰빵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한 거래소에서 만약에 몰빵을 했을 때 그게 뭐 바이낸스여도 바이낸스 최근에 해킹당했었죠. 해킹당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드월렛에 보관한다고 해서 하드월렛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도 아니니까 그냥 여러 가지의 분산해서 투자해 두세요. 저도 다양하게 보관을 합니다. 다양하게 보관을 하고 제가 저번 하락장도 겪어봤지만 셀시어스 또 FTX도 당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미래의 뭐 신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이유는 이것도 분산 투자였고 이것도 분산 투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결국 회복하고 남았던 건 저는 봤어요. 없어질 코인과 프로젝트 거래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 폭락에서 살아남는 거래소나 코인은 가능성이 더 좋아할 겁니다. 분명히. 이럴 때일수록 비트 이더 제발 만약에 본인이 하나도 안 갖고 있다. 그럼 좀 수량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부탁드리고 마지막 하락인 거예요. 이거 이제 끝이고요. 마지막 하락의 시작이 나온 겁니다. 뭐 끝이 그러니까 마지막 하락인 거는 맞는데 이 시작이 나온 건데 끝은 어딘지 몰라요. 시작 입구로 들어간 거였다고 얘기해갖고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격 싸다고 알트코인 막 줍줍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트 이더 빼고는 막 아무 코인들 막 무조건 생긴다라는 거 없고 없어지는 프로젝트들도 많을 거고 새로 생기는 프로젝트 비트 이더 다음 상승장으로 갈 거예요. 가격 수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에게 투자 가능한 시드 자금 신경 쓰는 게 폭락장에 가져가야 할 멘탈 관리입니다. 어쨌든 이번이 마지막 하락이어서 이것만 버티시면 됩니다.
정말로. 그쵸? 정말 48시간, 100시간도 안 돼서 금융구제 해주겠다고 나섰던 FTX가 금융구제를 받았으니까 BNB, CRO, BGB 등 뭐 살아남는 애가 더 미친 듯이 가게 될 거고, 피델리티가 만드는 새로운 거래소 이거 나오면 삽니다. 예, 저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이 코인은 삽니다. 무조건. 아무튼 이거는 제가 실시간으로 단톡방 운영을 하고 있는 데선 실시간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새 진짜 너무 바빴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텔레그램도 계속 올리고 카톡도 올리고 뭐 상담도 많이 오고 힘드신 분들 뭐 어떻게 해라 포트폴리오 제가 관리해드리고 뭐 바빴어가지고 저도 지금 컨디션이 많이 다운됐지만 어쨌든, 네, 크립토닷컴도 지금 뭐 잔고 증명하는데 여기서 또 퍼드가 돌더라고요. 시바이누가 20%나 된다고? 아니, 뭐 크립토닷컴 시바이누에 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어? 하지만 이 크립토닷컴이 투자한 게 아니고 크립토닷컴 유저들이 갖고 있는 비율입니다. 유저들이 갖고 있는 비율이 시바이누가 20%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시바이누를 20%한 투자한 크립토닷컴은 파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또 퍼드가 돌던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엄청 좋을 겁니다. 물론 크립토닷컴이 100% 안전하다 이거는 뭐 저도 말 못하는 부분입니다. FTX도 불안전했는데 뭐 크립토닷컴이라고 100% 안전하겠습니까마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크립토닷컴의 혜택 같은 경우는 크립토닷컴이 가지고 있는 레귤레이터들, 라이센스들이 많죠. 싱가포르, 뭐 캐나다, 미국, 유럽도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월드컵이 이제 곧 열리지 않습니까? 월드컵에 이제 그런 스포츠 같은 거 투자하는 데가 이제 크립토닷컴이 좀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비자와 연동돼서 전 세계적으로 카드를 쓰고 있는 데 크립토닷컴이 많습니다. 물론 그래도 뭐 여기에 본인의 재산이 전부가 들어가 있거나 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인출하시는 게 맞죠. 인출하시는 게 맞는데 그 인출해서 분산은 어차피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거 인출해서 그럼 뭐 업비트든 빗썸이든 뭐 한국 코인원 고팍스 이런 데는 100% 안전할까 얘기하면 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퍼드는 앞으로 엄청 돌 거고 공포감 조성은 이미 되었고 카더라 통신도 이미 많더라고요. 뭐 오늘 보니까 또 뭐 크립토닷컴 입출금 막았네 뭐 해가지고 또 막 사람들 멘붕하는데 입출금 안 막았다고 또 막 퍼드였습니다 뭐 이러고 많던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손절 및 떠나는 개미 투자자들이 많아질 거고 이번 하락장이 마지막으로 끝이고 이제 다음 불장 전에는 계속 외면하겠죠 사람들이 또 불장이 오면 그때 들어오게 되는 분들도 많고 이게 그럼 같은 일만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진짜 다르게 하락장 때 새로 생기는 건강한 프로젝트, 새롭게 다시 생기는 규제, 거래소 등 이런 거 있으면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잘 준비하셔서 들어가시면 분명히 다음 불장 때 여러분 승리하실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락장 포트폴리오 트레이딩하는 팁 하락장입니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세요,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이제 근본 없는 알트코인들 마이너스 8, 90% 팔아서 근본 알트 아니 근본 이더 비트를 사두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예, 차라리 낫고요. 폴카다 유니스왑 같은 거 어차피 지금부터 8, 9배 올라야 되는 애들인데 얘네들들 개발자들이 빵빵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몰빵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유니스왑의 지금 투자자들 중에서도 유니스왑 그 아까 그 알라메다 쪽에 어떤 기관들의 투자 자금이 또 유니스왑에 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100% 안전하냐라고 했을 때 100%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더나 비트가 없으면 이더 비트를 사는 게 맞고요. 만약 이더 비트가 그래도 한 50% 정도 이제 됐다 그러면 그나마 뭐 말도 안 되는 알트 자발트보다는 이런 데가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예, 어쨌든 포트폴리오 리밸런스 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지금 새로 코인을 사는 겁니다. 코인 이름을 뭐 진짜 가리고 그냥 그 코인이 아무거나 사서 반등이 나오면 그냥 팔고 다른 코인이 내리면 그거 사서 다른 그거 오르면 팔고 약간 단타 치는 트레이딩인 거거든요. 근데 이건 포트폴리오, 이건 트레이딩 하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앞으로 이제 하락장이 오고 나면 횡보 시간이 길 거예요. 4년 주기로 보면 이제 내년이죠. 내년은 그냥 계속 횡보할 겁니다. 18,002만, 18,002만, 비트 18,002만 계속 횡보하면서 18,000에 사서 2만에 팔고 18,000에 사서 2만에 팔고 알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갑자기 불장으로 7만, 8만 못 갑니다. 비트코인 절대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시드만 이제 집중하시면 되겠죠. 100만 원이면 110만 원이 돼도 10만 원이 되니까 110만 원 받고 파는 겁니다.
그럼 다시 내려가면 100만 원 사는 거예요. 올라가면 110만 원 받고 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고 장투하는 코인들은 이제 따로 포트폴리오 여기 보시고 이제 포트폴리오 해 놓으시면 됩니다. 분할 매수를 계속 하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거죠. 바닥이 어딘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하락에 분할 매수하기 좋고 선물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계속 무료로 오픈해둔 트레이딩 카카오톡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차트 보시면서 선물 보시면 되고 지금 솔직히 하락장에는 숏으로 수익을 해칭을 하면서 수익을 무조건 내야 되는 거고요. 뭐 현물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마이너스 8, 90% 받는 거고 손절해야 되지만 선물은 그 결대로 먹었으면 솔라나, 세럼, 뭐 비트 이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죠. FTT 뭐 루나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지금 하락장이 이제 열렸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때그때 추세대로 먹으면서 이걸로 현물을 사셔도 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맞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 2년, 1, 2년 어떻게 보면 횡보를 한다고 보면 횡보할 때는 트레이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참에 소액으로라도 좀 배워보시면서 모의라도 좀 배워보시면 좋고 아까 얘기했던 그 비트코인 크립토 벤 암스트롱 그분이죠.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어떤 알트들 이제 있잖아요. 보시면 되고 저도 여기서 이제 지워야 될 애들이 있죠. 솔라나 이건 이제 지워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당분간은 솔라나를 굳이 이걸 할 수가 없고 여기 FTT도 지워야겠죠. 예. 제 분노가 느껴지나요? 지울 때. 어쨌든 다른 것들은 살아남으면 분명히 저 FTT의 어떤 비율을 이어받으면서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네, 힘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의 이 글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지난 한 주 동안 받은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메시지, 많은 힘을 얻었고 정말 이렇습니다. 월드컵도 4년에 한 번이잖아요. 저희 불장도 4년에 한 번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겹지만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월드컵에 가야 되고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 가능성을 보면 비트코인은 1% 무슨 1%야 훨씬 높죠. 하지만 지금 크립토 씬이 막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소니도 힘을 냈으면 좋겠고 이제 월드컵 시즌인데 좋은 이야기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타이만이었습니다.